지금부터 출발 준비 돌입해 보겠습니다. 4월 둘째 날입니다. 어제도 급반전을 보여줬던 우리 시장 정말 거짓말 같은 장중 재료가 나오면서 반전을 도모했죠. 4월에 출발이 좋았던 만큼 이 첫 단추가 한 달 내내 분위기를 좀 좌우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가까워지는 D-Day,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곧 상호 관세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면 이 시간대에는 뚜껑이 완전히 열리게 되거든요. 이를 앞두고 미증시도 굉장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오늘도 장중 부침 속에 어디에 중심점을 둬야 될까요? 개장 전에 봐야 할 체크 포인트들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딱 하루 앞둔 상호 관세 발표, 일부 국가에만 부과될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관세율 20% 지금 초안 작성됐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낮아질 수 있다. 같이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 소화력 봐야겠고요. 지금 지브리 프로필 사진 광풍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만들어 보셨을 텐데 저희도 잠시 후에 공개하겠지만 좀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챗GPT 서버 과열, 이 사용자가 급증합니다. 그런데 AI 하드웨어 쪽 조용하거든요. 이 안에서 ISM 제조업 지표는 또 부진해서 중심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고요. 현대차의 관세 부과 전 미 판매 특수, 이를 둔 해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잠깐 보고 가죠. 다시 보는 이번 주. 아찔합니다. 출발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요일 오전에는 굉장한 경계감 속에 출발을 했는데 또 뚜껑이 열리다 보니 의연하게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워가면서 이번 주를 쭉 보고 계시는 건데요. 역사의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은요, 미 관세 발표 말씀드린 대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3일 새벽 5시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일 발표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테슬라의 인도량도 발표 앞두고 간밤엔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추가된 또 하나의 슈퍼위크의 재료, 이번 주 금요일에 정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돼서 11시에 이 내용이 발표가 될 텐데요. 머니투데이에서도 이 내용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중계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금요일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퍼위크의 그 소화력, 딱 중심을 지나가고 있네요. 간밤 분위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다우, 나스닥이 가까스로 반등을 주기는 했는데 어제 다우가 급반전을 줬잖아요. 그만큼 지금 방향성은 모호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3월 깊게 조정을 받았던 미증시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해방의 날 간밤에 미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스닥에 구성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일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의 급반등에 대해서 뭔가 관세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나? 이렇게 보시진 마시고 일단 금리가 좀 안정화되면서 기술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오락가락하면서 막판에 조금 상승분 토했더라고요.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쳤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 또 요동쳤죠. 간밤 야간 거래에서는 1원 정도 살짝 내렸는데 여전히 높은 구간입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호관세, 정말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이 뉴스를 좀 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 백악관에서는 이제 트럼프 관세 발표 나오자마자 즉시 발효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은 알려드렸고요. 백악관 보좌관들이 평균 20%로 평균 관세율 초안을 작성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더티 15개 국가에 대해서 USTR 무역 대표부 쪽에서 지금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잖아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까지도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이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되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만 관세 부과되는 것 고려되고 있다. 전 세계 예외 없다고 이야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평균 관세율 20%, 그를 밑돌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요, 시장 오히려 해방의 날이 아니라 혼란의 시작의 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면서 불확실성 장기화를 예고하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국내 종목들 안에서도요,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향방이 상호 관세 발표에 따라서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을 잡아가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서사를 놓고 본다면 3월에는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중순까지 달려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대장주로의 자리매김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상호 관세, 수출 여러 가지로 재료를 소화해내는 움직임 속에 4월에 다시 한번 3월과 같은 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울 걸이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들어서면서 오히려 관세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조선, 방산 이쪽으로 다시 수급이 몰려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게중심을 과연 어디에 둬야 할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4월 들어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의 등락 보고 계시는데요. 어제 하이닉스가 공매도가 하루 금지가 됐죠. 이렇게 되면서 그 전날 급락 4% 빠진 이후에 3% 정도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3월 한 달간은 상승분 거의 다 토해내면서 보합권까지 나온 상황인데 상승률 고점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좋았다는 점 체감할 수 있겠고요. 3월은 역시 삼성전자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한화비전에서 TC본더 장비 계속 점유율을 빼앗아가는 이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 분위기가 어두워요. 게다가 공매도 재개됐던 4월 첫날에 그 타격 우려 때문에 굉장히 대차장고 급증하면서 타격 크게 받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일부 되돌림이 나왔네요. 일단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혼란스러우실 텐데 어제는 반등이 나왔지만 4월 들어서 명확한 방향성은 반도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방향성을 이제 오늘, 내일 탐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차트, 그림은 지금 제작진에서 만들어주신 이 챗GPT에서 만든 지브리 스타일의 당잠사 저를 포함한 그림입니다. 너무 귀엽게 그림이 또 생성이 됐는데요. 이만큼 이 지브리 프사에 대한 인기가 고공행진하면서 챗GPT 사용자가 3개월 만에 30%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번 주 안에만 그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 그림도 유료가 잘 그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5억 명 돌파하고 급증하고 이렇게 되면서 오픈AI의 기업 가치도 한 주 동안에만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441조 원. 가늠이 안 되는 수치까지 기업 가치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기술주들은 다소 주가만 놓고 보면 답답한 수준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GPU 과열 그리고 발열과 관련된 이야기 결국은 HBM과의 연결고리를 그릴 수 있는 AI 하드웨어 인프라 쪽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의 키팩터 역할을 못하고는 있지만 기억은 해두셔야 될 뉴스가 되겠고요. 이와 함께 볼 수 있는 호재는 어제 발표된 3월의 반도체 수출 12%의 증가로 2달 연속 괜찮았다는 점. 낸드 가격은 간밤 사이에 또 올랐다고 합니다. 8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DR5 중심으로 해서 D램 가격도 오름세고요. 2분기부터는 낸드 가격 본격적인 상승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만 보고 봤을 때 2분기에 반도체 가격 상승, 주가 상승도 함께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레거시 쪽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경기선행 지수가 이 ISM 제조업 지수잖아요. 간밤에 뚜껑 열어봤더니 50을 밑돌았습니다. 예상도 밑돌았고요. 다시 한번 위축 국면에 놓여 있어서 주가 상승 탄력 상방으로 쭉 올라가기엔 조금 어려운 국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한 푼도 줄 수 없어 라면서 반도체법 재협상을 시사하는 멘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리스크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정통 레거시 반도체에 계속 3월에 힘을 줄 것이냐 아니면 HBM 3월 한 달 동안에 조금은 부침을 겪었던 종목들도 많은데 4월 들어서면서 이쪽을 모아갈 수 있느냐 계속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자리 옮겨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 점검해 볼 거고요. 한 줄로 볼 수 있는 시간의 등락, 삼성 공조가 크게 올랐어요. 정유사 지금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듭니다. 기름 안에 이제 서버를 넣어서 이제 서버 과열을 시키겠다는 거죠. 챗GPT의 과열과도 연결고리를 지어본다면 이쪽의 모멘텀을 다시 시장이 관심 깊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내용들 많이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주인공이셨었죠. 대미 투자 31조 원 발표하면서 26만 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웠다가 다시금 20만 원을 하회하는 움직임까지 상승폭을 다 뱉어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내용이 또 하나 업데이트되고 있는 건 바로 펀더멘털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3월 미국 한 달간의 현지 판매량을 놓고 보니까 성적표가 매우 좋았습니다. 8만 7천 대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13% 급증했고요. 역대 3월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투싼, 팰리세이드 여러 가지로 고른 차종이 다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 72% 전년 대비입니다. 전체 친환경차 판매도 괜찮았습니다. 왜 이렇게 좋았나 봤더니요.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미국 딜러들에게 4월부터는 이 가격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신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 경고를 앞두고 이미 소비자들도 인지를 하면서 현대차를 싼 가격에 빠르게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 부과전 특수였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월, 5월, 6월 당장 큐가 줄어드는 것 아니야? 라는 걱정도 드시죠. 환율 상승 효과를 누린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관세 예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세 비용 부과되고 큐 수량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은 2분기에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지금 과연 현대차는 정말 싼 구간이냐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관세 비용은 부담스럽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선반영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전에 대미 투자 발표했을 때 발표 이후에 나올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선반영된 측면에서 이제 GM, 웨이모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방안까지도 곧 발표가 될 거라는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주가 잠깐 보고 가시죠.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0.7% 어제 올라갔거든요. 19만 8,600원의 움직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일부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도 20만 원 밑돌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흐름, 정말 저평가 구간에서 20만 원 밑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자리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방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면 상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지금 모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들 잠깐 보고 가시죠. 상승폭을 다 뱉어낸 자동차주 4월 이틀 동안의 월간 등락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급락했다가 되돌렸는데 4월은 그래도 플러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3월 31일에 관세부가 이야기 나오면서 다 밀렸었던 종목들이거든요.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관세부가 이야기 나오더라도 개별적으로 달려갑니다. 이쪽으로의 차별화된 시세는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부품주 안에서도 정통 미국 쪽에 공장 갖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 공장 가동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에 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지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리 옮겨서 질문으로 가보죠. 두 분과 함께 4월 둘째 날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태성 IS셋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방의 날이 될까요? 일단 뚜껑은 좀 열어봐야 할 텐데 오늘까지는 아마 그 변동성을 국장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앞서 브리핑 쭉 살펴드렸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일부 국가에만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지금 보좌관들이 초안 내용 내놓았는데 20% 밑돌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내용만 듣고 싶기는 한데 네.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 전날 어떤 대비 전략 필요하다고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리스크 네. 관리 시기는 지났습니다. 당장 뭐 내일이면 D-Day인데 오늘 덜어낼 것인가? 라고 하면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현실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 더 있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일단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좀 기대하는 것만큼 굉장히 완화된 제스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상대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좀 열어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수의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는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했었을 때 1차 매수는 내일 정도 상승에 베팅을 해도 괜찮다. 그럼 나머지 2차는 언제 살 것인가? 아무리 완화된 제스처가 나온다 하더라도 유럽과 중국, 일본에서 막간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될 때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 2차 매수를 좀 염두를 하는 매매 전략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경우의 수 두 번째라고 하면 한 템포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걸 기다려야 되냐? 미국이 때린 만큼 중국, 미국, 일본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때리는 여기에 이제 또 한 번 더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여부를 보고 그때 과격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시점이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우의 수 두 가지를 놓고 저는 충분히 타이밍을 이제는 노려야 될 때 리스크 관리는 이미 지났다라는 의견을 냉정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중점적으로 이 종목 혹은 이 지표를 보십시오 하는 핵심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미증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슬라의 반등세가 굉장히 강했고 네. 또 테슬라의 반등세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확실한 명분이 좀 따라 붙었기 때문에 많이 빠진 2차 전지에 대한 회복을 한번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는 결국 근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빠르게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2차 전지 바라는 보되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도체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승할 때가 아니라 빠질 때 약간 두렵고 무섭고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때 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반등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추가 상승을 한다면 따라 붙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다행히 나스닥 선물도 0.25%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보고 계신가요? 지금 머니투데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쪽 지금 오늘 이거 중요한가요? 뭐 이런 내용들 궁금하신 내용도 올려주시면 같이 Q&A 풍성하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라리카 님도 로봇 쪽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시네요. 시간 된다면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주호 본부장님, 저희 반도체도 오늘까지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김태성 본부장께서도 방금 하셨거든요. 네. 근데 ISM 제조업 지표가 간밤에 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추가 강세가 나올 것으로 본다면 혹은 어렵다면 그 대응 전략까지 여쭤보죠.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래요? 이번 주는 좀 쉬어가자. 왜냐면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 너무나 많이 뒤집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칩스법 보조금을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지급하기로 했던 것까지도 보류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완전히 철회시킨다라는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충격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없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좀 충격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금은 매수를 오히려 공포에 살아나는 말이 있듯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는 이번 주에 뭐 우리나라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지금 꼭 사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편하게 좀 한 걸음 물러서서 관망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기, 관망 모드. 알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예상 호가 들어오는데 0.47% 플러스로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691선 딱 강보합권 등락. 지금 보합권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체결가의 움직임 확인 필요합니다.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반등 출발 예상은 되네요. 하이닉스 1%의 상승으로 출발 대기합니다. 드디어 20만 원을 오늘 또 회복을 할지 봐야겠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현대차 볼까요? 지금
사실 너무 먼 이야기라서 여기 지금 보면 안 되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3월 관세 부과 전에 특수를 좀 늘렸다라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모아가도 되냐에 대한 질문 드려보죠. 자동차 산업을 한탕 잘 팔았다 그래서 한때 잘 팔았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이번에 특수를 넘어서서 관세 이야기 이후에도 판매량이 잘 증가를 해야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현대차, 기아,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 오히려 더 판매량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완성차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관세가 최악으로 좀 치달을 때 천천히 한번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이것도 결과론적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종목군들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같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차별화될 점은 결국엔 판매 데이터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판매 데이터가 정체되느냐 이런 부분이라서 저는 오히려 4월달 판매량 보면서 한번 괜찮다면 추격을 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멀리 떨어져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주호 본부장님께요. 저희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 반영해서 로봇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호가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하면 또 SK그룹과의 이야기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하는 콜옵션 조건 요거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포함된 주주 간 계약 체결했다. 공시 나오면서 이에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쪽까지 다 상승 출발 앞두고 있어요. 관망 속에서도 혹시 로봇이 기회가 되진 않을지? 만약에 지금 저게 강한 모습으로 출발을 한다면 지금 로봇주들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로 접근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뭐 끌고 갔다가 갑자기 막 변동성이 커지면서 당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로봇주들은 이미 지금 우려 속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구간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또 다시 대장 역할을 하면서 로봇주들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불어올지는 본장 열리면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 뉴스에 딱 반영해서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트레이딩도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같이 여쭤볼까요? 이 SK 배터리 공장에 아무래도 로봇 투입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연결고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김태성 본부장께서 그 2차 전지 이야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어떨까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링 그리고 스마트워치에 전고체 배터리 올해부터 적용할 겁니다. 이런 단독 보도도 머니투데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연결고리 잡아본다면 지금 2차 전지의 반등 전고체 쪽으로 모아가도 되는 건지. 2차 전지는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2주 전, 3주 전만 하더라도 공매도 재개가 되면 2차 전지가 그래도 반등세를 좀 강하게 주지 않을까요? 라고 예측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처참히 깨졌죠. 아마 첫날 많은 공매도 재개 투자자분들이 생각한 거와는 다르게 하락 파동이 좀 강했습니다. 월요일날 하락을 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신저가 속출된 2차 전지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약 반대 매매의 문자를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었으니까 화요일 건너뛰고 오늘 수요일날 개장과 동시에 아무래도 이제 반대 물량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기보단 오늘 일정 부분 하락 출발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의 수급을 연속성을 가지고 회복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결국엔 기준은 저는 LG엔솔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솔루션 기준으로 36만 원 위로 올라와야 저는 다른 2차 전지 주들도 한 번 더 이제 기회가 있지. LG에너솔루션이 여기서 저점이 한 번 더 이탈이 되게 되면 추심 자체가 또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2차 전지는 조금 더 주의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준비한 유망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MC넥스 주셨습니다. 오늘 관망인데 종목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왜 MC넥스예요? 관망인데 그나마 지금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MC넥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일단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5의 선행 생산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지금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온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섹터들은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지금 자율주행 섹터 자체가 관세 영향을 지금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피난처를 좀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자율주행 섹터가 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C넥스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 자율주행 차별화된 시세 이어진다.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 종목인데 중국이에요? 파라다이스 주셨어요. 일단 관세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한번 무풍지대. 포트 편입을 해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무풍지대라서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높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약 15% 정도 드랍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가오는 상반기에 생각보다 괜찮은 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라다이스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배당금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주주하는 정책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오늘 시초에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가 1,500원을 이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이제 상승 시에는 12,5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사실 이제 관세 관련한 이야기가 내일 이제 D-Day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수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오히려 이쪽과 거리가 좀 먼 쪽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을 골라보면 파라다이스가 대체 혹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반등 그리고 추가 강세를 도모하고는 있는데요. 종목별로의 움직임은 아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IT 안에서도 삼성전자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시총안에 SK하이닉스가 간밤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등 움직임 속에 1% 반등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은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의약품 쪽이 좀 엇갈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부과 관련해서 의약품 쪽에 관세부가 이야기가 나오며 간밤에 또 바이오 쪽이 좋지는 못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 가깝게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셀트리온은 자사주 소각 이야기 속에 1% 이상의 강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로봇주들의 강세 움직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본장 출발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